문제풀이합니다. 의류를 판매하는 유황패션의 거래 자료입니다. 6월 30일자에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회계 처리 문제 나왔을 때는요 하나하나 이제 개별 분계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6월 20일자 분계부터 해보겠습니다. 나황 사장은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의류 50만원 외상으로 구매하다. 뭐 했어요? 외상으로 구매했었죠.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그래서 먼저 볼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의류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내가 판매 목적으로 구매했는 거지 안 그러면 영업활동 우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으로 작업복으로 지급하게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때 지문을 보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의류를 판매한다 그랬죠. 뭐 한다고? 의류 판매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만 이 의류는 뭐가 되죠? 판매 목적이 되겠죠. 뭐라고요? 판매 목적이 됩니다. 판매 목적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차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변은 뭐가 되는가요? 대변에는 상품에 대한 외상이니까 뭐가 되죠? 외상 매입이 되겠죠. 분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0일자 구입한 의류 외상 대금을 약소금을 발행해 지급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이 앞에 있던 요 분계 있죠? 요 분계에 있는 거에서 외상 대금 요 부분은 뭐 했다는 것이죠? 약소금 발행했다 그랬네요. 약소금 발행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내가 약소금 발행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지급어음이 되겠죠. 그리고 차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외상 매입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 감소가 되잖아요. 이거는 부채 감소 그리고 부채 증가였죠.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외상 매입금이라는 거는 부채 감소 없어지고 어음이 발행되는 거 되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분개를 한다 그러면 몇 번입니까? 이 2번이 되겠네요. 잠깐만요. 뭐가 되죠? 3번 요게 해당되겠네요. 분개를 하면 뭐가 될까요? 네. 3번 외상매입금 나와있죠? 차변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이 됩니다. 7월 30일까지 볼까요? 6월 30일 발행한 어음 만기가 돼서 당좌 예금에서 인출하자 하면 어떻게 돼요? 대변은 뭐가 되는 거죠? 당좌 예금에서 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하고 차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지급어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부채의 감소,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자산의 감소. 그렇게 해서 이거 보면 요것도 없어지죠.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상품을 내가 구매할 때 결국은 뭐가 됐죠? 당좌예금 돈이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느냐? 7월 30일자 우리가 회계 처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6월 20일자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중 매입 채무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매입 채무라 그랬어요. 매입 채무라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말할 때는 외상 매입금과 그 다음에 지급어음이 되겠죠. 외상 매출은 뭐가 되고 매출 채무가 되죠. 매출 채무죠. 이건 매출 채권이 됩니다. 매출 채권입니다. 받으려면 뭐가 되는 거죠? 매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채권이 되겠죠. 그 다음 미수금은 우리가 매입 매출이라 말 쓰지는 않죠. 내가 어떻게 해요? 상품 이외에 내가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 할 때는 뭐 미수금을 해줄 거고요. 외상 매입금은 뭐가 됩니까? 이게 해당되겠네요. 매입 채무가 되겠죠. 그리고 지급어음도 뭐가 돼요? 매입 채무가 되죠. 미지급은 뭐가 됩니까? 상품 이외에 내가 뭐 했어요? 매입했을 때는, 취득했을 때는 미지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말하는 외상 매입금과 18만원과 7만원 얼마가 되죠? 25만원. 다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고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볼게요. 나는 말하겠네요. 이 급여 작업 빨리 마무리하고 오후 4시 이전에 꼭 급여 이체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급여에 관련된 겁니다. 이 급여에 관련된 거 있을 때는 우리가 급여할 때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예수금 문제 나오는 거예요. 네, 조금 전 급여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번 달 총 급여가 얼마예요? 500만원인데 그중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 직원부담금에서 중요한 말은 뭐가 되죠? 직원부담금을 회사에서 어떡합니까? 원청 징수한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하고 420만원 직원 이체합니다. 여기 세계처럼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뭐가 되는 거죠? 급여가 얼마가 돼요? 급여는 500만원이 되겠네요. 500만원이라고 해서 분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금이 있죠. 예수금 얼마예요? 여기서 볼 때 80만원이 예수금이 되겠네요. 80만원이 예수금이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계좌를 이체시켰다 그랬잖아요. 계좌 이체는 다 뭐가 되는 거다? 보통예금입니다. 뭐라고요? 보통예금요. 예금에서 얼마가 되죠? 420만원입니다. 보실 때 이건 있어요. 계좌 이체는 다 보통예금 됩니다. 물론 여기다 보면 당좌이입을 했다. 이게 당좌란 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다가 당좌 예금이라고 잡아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계좌 이체시켰다, 송금시켰다 그러면 다 보통예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밑줄 친 부분이니까 뭐가 되죠? 예수금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총계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상매입금이에요. 외상매입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채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볼 때는 부채는 어떻게 해요? 대변이 증가하는 요인이고 차변이 감소요인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돼요? 7월 12일달 상품을 어떻게 해요? 100만원을 구매하면서 외상매입금 증가했을까? 뭐 했죠? 이때는 내가 7월 12일자에는 차변은 뭐 했을까요? 상품을 매입하면서 뭐 했는 거죠? 대변에는 내가 외상으로 했다는 것이죠. 외상 매입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7월 20일자 뭐 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지급보험으로 어떻게 대체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차변에 외상 매입이 되고 대변은 뭐가 됐죠? 지급보험이 됐겠죠. 다만 요때는 금액이 얼마가 됐어요? 100만원 이 100만원이 돼 있을 건데 요때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지금은 얼마만 있습니까? 60만원치만 내가 어떻게 해요? 원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입도 얼마가 돼요? 60만원치만 만약에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잔금이 얼마 남았을까요? 외상매입금 얼마 남아있어요? 40만원이나 뭐가 되어 있어요? 외상매입금 아직까지 뭐가 만들어져 있다? 잔액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얼마가 부족해요? 40만원이 뭐가 되는 거죠? 잔액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7월 20일 지급은 60만원이 만기가 도래하였다. 만기가 도래해서 이걸 이루어졌는 것입니까? 요거는 아니죠. 7월 10일 땅부터 보고 설명드릴게요. 7월 12일 날 상품 100만원 외상 매입했다. 맞죠? 7월 12일 날 뭐 했습니까? 상품 100만원을 했죠. 그리고 7월 20일 날 어음 발행했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7월 20일 외상 매입금 중 일부 60만원을 발행했다. 그렇죠? 보세요. 어떻게 해요? 40만원이 뭐가 돼요? 잔액 남아 있잖아요. 할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일부만 했죠. 60만원을.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7월 말 현재 어떻게 기준에서 외상 매입금 잔액 얼마가 돼 있어요? 40만원 돼 있잖아요. 할 건 뭐가 되는 거다? 답은 1번이죠. 왜 이 지문에서는 만기라고 하는 이 말은 없어요. 표시 안 돼 있고요. 만약 여기서 7월 20일자 이게 만약에 100만원이 돼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뭐 한다? 7월 20일이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100만원을 다 외상매입금을 지급보험으로 발행했구나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겠지만 이건 아니겠다. 몇 번입니까? 1번이 옳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의 내용에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묻는 말입니다. 상품 판매주군 매장에 직원 유니폼 사용할 의류라 그랬어요. 요거는 목적이 뭐가 됩니까? 이 의류를 내가 구매를 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직원이 입을 유니폼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죠? 상품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나중에 이거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비용성입니다. 그렇지만 왜 판매하기 위한 직원 판매 매장에서 직원 판관비에 해당되잖아요. 그럴 것이고 고객에게 판매야 이거는 뭐가 되죠? 의류가 뭐가 됩니까? 목적이 뭐죠?
판매 목적이 되겠죠. 판매 목적입니다. 판매 목적일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매입, 매출. 우리 매출일 때는 매출 채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입일 때는 매입 채무가 되겠죠.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구입이니까 매입이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매입 채무고, 매입 채무는 뭐가 있어요? 매입 채무는 계속 하는 게요. 이런 문제는 잘 나와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됩니까? 외상 매입금. 나는 뭐가 돼요?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리고 다 바로 뭐 나와 있네요. 몇 번입니까? 2번 되어 있죠. 그리고 일부는 뭐가 되죠? 상품 이외니까 뭐라고요? 여기서 말할 때 판매 목적 이외니까 판매 목적 이외는 뭐라 그랬어요? 외상 매입금이 아닌 미지급금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 몇 번이다? 2번입니다. 똑같습니다. 매출일 때는 어떻게 돼요? 외상 매출금 또 뭐가 됩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상품 매출을 계약하고 상품 인도 전에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변의 계정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뭐 기억해야 돼요? 선수금과 뭐가 있죠? 선급급이 있죠. 선급급 헷갈리신 분은 이 계약금은 뭐가 있습니까? 선수금과 뭐가 있죠? 선급금이 있죠. 선급금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선지급급이들 우리가 뭐 한다? 지자가 빠진 거예요. 선급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보는 겁니까? 상품 인도저이라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상품을 매출이라 그랬습니다. 매출을 하면서 매출 계약을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물건을 주기 전에 계약금 받았는 거죠. 미리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뭐 수금 벌써 했는 거죠. 먼저 수금했다. 선수금이잖아요. 다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매출이 아니고 상품 매입이다. 매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물건을 사기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1번 선급금이 되겠죠. 다 몇 번입니까? 4번 선수급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외상매입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되는 거래로 옳은 것은? 라고 했어요. 외상매입금입니다. 외상매입금 뭐예요? 이거는 자산의 부채예요. 부채입니다. 부채가 되겠죠. 부채의 차별은 뭐 하는 겁니까? 부채 감소요인이죠. 뭐라고요? 부채 감소요인입니다. 부채가 줄어드는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외상매입금 대금을 지불했다든지 외상매입금을 뭐합니까? 어음을 발행해 지급어음을 발행해서 외상매입금을 상계 처리했다든지 이런 거겠죠. 보겠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럼 어떻게? 외상매입금은 어떻게 되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뭐 하는 겁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비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거 비품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거는 외상 매입금 아니고 뭐가 돼? 미지급금인데 어쨌거나 어떻게 해요? 부채가 증가하죠. 그럼 뭡니까? 미지급금이죠. 상품이 아니니까. 그리고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차변은 뭐가 돼요? 바로 했으니까 상품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급어음이 있죠. 차변에 뭔가 상품이 들어왔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요. 다음 4번에 해당되겠네요. 뭐 했습니까? 외상매입금 대금을 보통예금 이체해서 지급하다. 할 건 뭐가 돼요? 대변에 뭐 했습니까? 보통예금 돈 예금에 이체했잖아요. 왜 이체시켰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변에 뭐 하기 위해서요? 외상매입금을 뭐 하는 겁니까?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통예금을 지급해줘서 뭐가 돼? 이거는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차변은 뭐가 되죠? 부채의 감소가 되겠죠. 다음 몇 번이 됩니까?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 분계 내용을 보고 파악한 거래로 옳은 것은 무슨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개인기업이에요. 인출금이 나올 때는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이거는 개인기업입니다. 이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뭐 자격증 시험을 하고 뭐가 될까요? 우리가 말할 때 뭐 FAT, 뭐 2급이나 뭐가 되죠? 전산 회계 2급 시험에서는 기준이 뭐가 됩니까? 법인기업이 아니고 개인기업이니까 인출금 나올 겁니다. 만약에 1급 기준은 뭐가 돼요? 1급에서는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출금 말소 오질 않을 거고요. 우리가 뭐 대표가 돈을 썼다 이래 버리면 우리 나오는 거 있죠. 가지고 가수금이 나오겠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인출금 나오면 뭐 한다? 이거는 2급이다 생각하고 봐주세요. 차변에 인출금 발생했고 대변에 돈이 나갔잖아요. 뭐가 돼? 현금 50만원이 지출했습니다. 나갔어요. 이게 자산이 현금이 감소되는 이유가 뭐다? 인출금 사장님이 가져갔다는 말이겠죠. 사장님이 아까 뭐가 돼요? 여기서는 사업주가 어떻게 돼요? 사장님이 가져가는 거니까 사업주가 갖고 가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1번 사업주가 현금을 출자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럼 현금이 어떻게 증가해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고요.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무실 사용 현금을 인출하다, 사무실에 사용한 현금을 인출했다. 그럼 이거하고는 뭐가 돼요? 묻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사업주에게 사업주 자녀 등록금을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다. 그렇죠. 이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업주 자녀 등록금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회사의 업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다? 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이 뭐죠? 사장님의 뭐한다? 사장님의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 개인적인 지출은 뭐가 되면 이거는 다 인출금이죠. 그럼 다음 몇 번이 됩니까? 3번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회식을 위해 현금 인출하였다. 회식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현금 인출했다. 나중에 회식비를 처리할 때는 이게 뭐가 되죠? 복리후생비가 될 것이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사무실 사용 현금이니까 나중에 이거는 뭐 실제로 여기서는 뭐가 되죠? 돈이 뭔가 지출돼야지만 괜히 잡히겠죠. 그다음 앞에서는 우리가 뭐 전도금 이런 거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시제란 말 많이 쓰고 있죠. 회사에서는요. 해당돼. 다음 몇 번입니까? 답 3번. 네, 사업주 자녀 등록금 뭐 한다? 개인적인 사유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사장님이 뭐 한다? 개인적으로 뭐 했습니까? 뭐 골프채를 구매했다든가. 근데 그거보다 이게 제일 나을 겁니다. 이 인출금을 냈을 때 뭐가 또 있는가 하면 사장님이 뭐 했어요? 소득세를 어떻게 했어요? 사장님의 우리 개인 사업자에 뭐 있습니까? 개인 사업자에 뭐예요? 사업자에 뭐 한다? 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한다? 회사 돈으로 납부했어요. 그럼 우리가 소득세 그러면 이거는 회사에서 나는 비용이 아니고요. 이 개인기업은 뭐가 됩니까? 개인기업 사장님의 종합소득세는 뭐 한다? 개인에 대한 세금인 거예요. 이럴 때는 뭐랍니까? 인출금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몇 번이다? 3번을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자본금을 구하면 이제 얼마인가 볼게요. 1월 1일 날 뭐 했습니까? 기초죠. 이 자본 들어왔을 거 어떻게 됐습니까? 1월 1일 날 기초에 얼마가 됐어요? 자본금 100만 원이 있었어요. 출발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통예금 8만 원이 인출 발생했네요. 그럼 뭘 했다는 말이죠? 이 8만 원만큼 뭐 했다는 말입니까? 썼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또 생겼어요? 총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총 수익은 얼마예요? 2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자본이 플러스 증가되는 요인이죠. 총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감소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뭘 해주는 겁니까? 이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하면 뭐가 나오죠? 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출금에는 뭐 하느냐? 우리 잡을 수 있겠지만 인출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5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만 원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 100만 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150만 원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요거 플러스 하면 어떻게 150만 원이 되겠지만 여기서 얼마가 돼요? 8만 원 인출 빼나갔으니까 얼마가 되죠? 빼면 142만 원이 되겠죠? 다음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인출금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본금이 개인기업입니다. 이 문제는요. 이 개인기업 막 보고 있어요. 개인기업입니다.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인출금이 나옵니다. 이 인출금은 뭐 하는 거다? 자본의 차감입니다. 빠지는 거겠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에서 어떻게 해요? 단기 순이익에서 순이익은 뭐 하는 겁니까? 자본을 뭐 하죠? 플러스 가감하는 거겠죠.
가감할 때 뭐가 됩니까? 플러스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당기순 손실은 뭐가 되는 거죠? 감소, 뭐 마이너스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뭐 한다? 더해주고, 당기순 손실 어떻게 빼줘야 되겠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5만원, 50만원 뭐가 돼요? 당기순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이거는 이익은 더해줬을 거고, 인축은 뺐습니다. 다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다음 거래를 붕괴했을 경우 자본의 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보기 지문이 있는데요. 그냥 딱 이렇게 쳐다보시면 이런 문제에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회계 처리를 하나나 붕괴 처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매출처의 외상 매입금 3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차변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차변에 현금 30만원이 증가했겠죠. 그리고 대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외상 매출금이 어떻게 돼요? 30만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은 뭐가 되죠? 자산이 감소하겠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자본에 대한 전혀 변화가 없는 거네요. 답은 뭐 1번 같습니다. 다음 지문도 보겠습니다.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2만원이 보통 예금 계좌 입금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별에 뭐가 생겼어요? 차별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얼마 들어왔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해서 보통 예금 얼마요? 2만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 이유가 뭐가 돼요? 대변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네요. 이자 수익이 얼마 발생했어요? 2만원 발생했죠.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 이자 수익 2만원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겠죠. 이익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할 때는 당기 순이익이 될 거잖아요.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당기 순이익은 또 다시 뭐가 생기죠? 잉여금이죠. 이 잉여금은 또 어떻게 되는 거? 이게 뭐가 됩니까? 재무 상태표에 어디다 가는 겁니까? 여기 있는 자본에 적용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본이 어떻게 돼요? 증감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겠죠. 손익이니까. 3번 보겠습니다. 사업주가 2만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차비는 뭐가 들어와요?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20만원이 들어왔고요. 대비는 뭐가 되는 거죠? 자본, 출자했다니까 뭐가 됩니까? 자본금이 되겠죠. 자본금 20만원. 자본금 어떻게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4번. 사업주가 개인적 목적으로 5만원을 현금으로 가져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변에 어떻게 됐습니까? 현금이 5만원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줄어든 이유가 뭐가요? 사장님이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개인적 목적입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거래처하고 접대 목적이면 접대비예요. 그거는 개인적 목적이 아니에요. 업무적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 목적이니까 뭐랍니까? 인출금이라고 써주겠죠. 그래서 인출금은 어떻게 얼마나 이겠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자본의 감소 요인이 되겠죠. 이렇게 자본이 어떻게 돼요? 봤을 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본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때는 이익이 발생했어요. 또 뭐가 됩니까? 출자를 했어요.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증가하겠죠. 반면에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손실이 발생했어요. 또 뭐가 됩니까? 나왔죠? 인출금 발생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되겠죠. 이렇게 자본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에 대해서 구분 지을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 상태표상 자본 항목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묻는 말이네요. 감자 차익이 뭐였었습니까? 아까 차익이니까 뭐가 있었죠? 우리 그 자본 잉여금이 있었죠?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자본 잉여금이었죠. 잉여금이 뭐라 그랬어요? 잉여금은 어떻게 돼요? 자본금보다 어떻게 됩니까?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뭐 한다? 잉여금 했죠. 반면에 어떻게 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보다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뭐라 그랬죠? 이거는 자본 조정에 해당돼 있었죠. 둘 다 어떻게 돼요? 자본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건 어떻게 됩니까? 초과금은 더 어떻게 올라갔었죠. 자본금보다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갔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주식 자본 잉여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자본 항목이 있죠.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4번은 무엇이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입니다. 뭐였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이죠. 단기 매매증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손익계산서죠. 뭐라고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이익에 해당되는 거죠. 혹은 손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어떻다?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해요?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 상반되는 게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 있었죠. 매도 가능 증권 앞에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요. 매도 가능 증권에 뭐가 있었어요? 평가 손익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뭐다? 기타 포괄 손익 유기액이라 그래서 이건 어디에 된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자본이었죠. 자본.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은 뭐다?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됩니까? 분류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 관련 증권 평가손익 나오면 뭐합니까? 이거는 자본 항목에 분류되는 겁니다. 다 몇 번이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나타낸다. 맞죠? 우리 어떻게 대하면 됩니까? 했을 때 우리 보면 이 자산에서 어떻게 돼요? 자산에서 이 부채를 차감하고 빼고 남았는 게 뭐가 됩니까? 자본이죠.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남았는 게 자본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그랬죠? 자본잉여금 뭐라 했습니까? 잉여금이 이 자본이 어떻게 돼요? 이 자본금보다 어떻게 돼? 더 높아지는 차익이니까 초과금하고 기타 잉여금이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보통조 자본금은 액면금의 발행수 곱한 금액이다. 무슨 뜻이야? 그냥 자본금 말하는 거예요. 보통조라니까 자본금 말하죠. 이 자본금 뭐라 그랬습니까? 액면 곱하기 발행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자본금 나오면 그게 뭐 기억하셔야 돼요? 액면 생각하셔야 돼요. 액면 곱하기 발행수다. 액면, 자본금 액면이다. 이 말씀 강조하는 이유가 앞에 뭐가 있었어요? 보통 이 문제풀이 하다 보시면 이 자본, 이 주식 나오고 보통조 주식수 나왔을 때 단기 매매증권하고 막 혼동하시는 분 많이 계셔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단기 매매증권은 뭐 하는 거죠? 시세 차익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수익 창출하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위한 뭐 하는 거죠?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투자하는 게 뭐 있었어요? 단기 매매증권이죠. 이때는 뭐로 했습니까? 액면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액면가가 아니고 뭐로 했어요? 시가, 시장가, 뭐죠? 실거래가죠. 실거래가. 이 실거래가로 어떻게 우리가 이용했습니다. 반면에 단기 매매증권 액면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자본금은 뭐가 됩니까? 시세 차이가 아니죠. 회사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자본 어떻게 돼요? 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식을 발행할 때는 뭐 한다? 액면가가 뭐다? 자본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액면가, 그리고 이 단기 매매증권은 뭐다? 시가. 이렇게 구분 짓는 겁니다. 답 4번 볼게요. 답은 4번이네요.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했죠. 어떻게 돼요? 자기 주식은 뭐 했습니까? 자본 조정이었잖아요. 이건 뭐 했어요? 자본 조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경영권을 어떻게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한다? 시장에 있는 주식을 어떻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우리가 만든다 그랬었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자본 조정입니다. 다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항공이 자본 증자를 위해서요, 액면 5,000원의 주식을 6,000원에 발행한 경우 올바르게 붕괴된 것은, 그렇죠? 이거 뭘 묻는 말입니까? 주식을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자본 증자 액면이란 말 나왔습니다. 액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거 자본금 계산하는 거겠죠? 그럼 자본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5,000원 곱하기 쭉 나오는데, 발행수가 없네. 그거 한 주라 그러고요. 자본금 얼마가 될까요? 5,000원입니다. 그럼 돈은 얼마가 들어왔어요? 6,000원을 발행해서 6,000원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돈 들어왔었잖아요. 얼마 들어왔습니까? 6,000원입니다. 차익이 발생했죠.
얼마 차이 발생했어요? 1,000원 발생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자본금보다 어떻게 1,000원이 더 들어왔으니까 이 더 들어온 걸 우리 뭐라 그랬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랬죠. 답 몇 번이 될까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2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액면가가 6,000원일 때 돈 6,000원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보통 동일했을 때 하는 말이죠. 답 틀렸고요. 그리고 얼마가 돼야 되죠? 5,000원, 5,000원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볼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가 뭐가 되는 겁니까? 돈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4,000원이 됐었다. 그럼 여기다가 차변에 주할차가 들어올 수 있겠죠. 주할차가 아니죠. 그리고 4번은 어떻게 돼요? 액면금이 다르다 그랬었잖아요. 다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항공은 2020년 4월 1일 법인을 설립하고 액면가 5,000원의 신주 100주를 7,000원에 현금 발행하였다.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분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 분개해 보자고요. 어떻게 했어요? 4월 1일 날짜로 해서 설립하면서 액면가 얼마요? 5,000원짜리를 액면가지 5,000원짜리 곱하기 100주라 그랬어요. 그럼 금액 얼마가 될까요? 50만원이네요. 이 50만원 뭐가 되는 겁니까? 액면가잖아요. 요거는요. 액면가니까 액면가 기준에 있는 거는 뭐가 되죠? 자본금이 되겠죠. 그래서 액면가 자본금 잡아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볼게요. 7,000원을 현금 발행하였다. 이 7,000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액면가가 아니고 어떻게 현금 발행은 시장가죠. 실제로 내가 발행했는 시장가, 시가가 얼마였습니까? 시장가를 내가 7,000원 발행했으니까 이 7,000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되죠? 70만원.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돈이 들어왔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차변에 얼마 들어왔어요? 현금 얼마 들어왔죠? 70만원이 들어왔고요. 대변에 뭐 하면 돼요? 대변에는 자본금이 되겠죠? 자본금이 얼마가 됐습니까? 70만원이죠. 아니죠? 얼마예요? 이러면 큰일 나십니다. 언제나 자본금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액면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죠? 50만원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금 뭐라고요? 액면입니다. 액면가입니다. 틀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얼마 차이 납니까? 20만원 차이 나잖아요. 20만원 뭐가 되는 거죠? 주식 발행 어떻게 되죠? 초과금이 되겠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자본 잉여금이잖아요. 잉여금.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게 차변에 뭐가 발생했어요? 자산이 증가했죠. 현금이 증가했으니까. 대변에 뭐 발생했습니까? 자본이 어떻게 됐어요? 자본이 증가했죠. 볼게요. 자산 증가 맞는 말이네요. 자본 잉여금 증가. 이 주식 발행 초과금 뭐 자본 잉여금이잖아요. 맞는 말이네요. 답은 가와나 답은 1번이겠네요. 3번 볼까요? 자본 조정의 증가. 이 자본 조정 되려고 그러면 이게 주식이 7,000원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5,000원보다 적은 뭐 4,000원이든 3,000원이든 됐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 발생. 이건 어떻게 돼요? 이 자본 거래는 수익하고 연관이 없죠. 부채 감소가 상관없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다? 이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뭐 자본 잉여금 발생인 거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주항공은 보통 주식 발행에 관한 자료이다. 보통 주식 발행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는 거 없는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일이 언제였어요? 2020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한 주당 액면가액 얼마였습니까? 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발행 주식은 얼마였죠? 얼마 발행했습니까? 15,000원이었습니다. 보실 거는 뭐가 돼요? 여기 보시면 2만원에서 뭡니까? 곱하기 100주라 그랬죠? 발행수입니다. 발행수. 그러면 2만원에 100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200만원. 200만원인데 이 200만원 무슨 금액이 돼요? 액면가의 금액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거는 자본금이 되겠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식 발행 자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변에 뭐가 와야 되죠? 자본금이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대변에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200만원 딱 그러면 고정시켜 주셔야 되겠죠. 왜? 액면가니까. 그럼 차변에 돈이 들어왔는 게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보시는 거예요. 얼마라고 돼 있죠? 15,000원 그랬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15,000원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가 되죠? 150만원이네요.
그래서 이 150만 원이 뭐가 되면 현금 150만 원인 거예요. 얼마 차이가 났어요? 50만 원 차이가 났겠죠. 이 50만 원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자본금보다 적으니까 이 자본금보다 적은 이 차익을 뭐라 그랬어요? 자본조정. 근데 자본조정 뭐가 된다? 주식을 발행하면서 생겼는 자본조정이니까 뭐가 되죠? 주식을 어떻게 했다? 원래 가격보다 5,000원 할인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할인해서 뭐 했다? 할인해서 발행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하니까 자본금보다 뭐가 생겼다? 금액이 차이가 발생했다. 그래서 뭐 한다? 차금물입니다. 그래서 주할차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주할차.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주할차는 뭐가 됩니까? 자본조정이죠. 자본조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었어요? 증가하는 위아까 있는 거 뭐 있었습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뭐죠? 주발초라 그랬죠. 주발초는 뭐가 됩니까? 자본잉여금. 구분 짓는 겁니다. 주할차는 뭐다? 자본조정. 주발초는 뭐가 되죠? 자본잉여금입니다. 구분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에서 주식 발행 대금은 주식 발행 전에 현금 납입했다라고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1번 자본금이 200만원이 증가했다. 맞죠? 자본금이 200만원이 증가했잖아요. 맞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건 어떻게 돼? 초과금이 아니고 뭐가 발생했는 거죠? 할인 발생했는 거죠? 답은 2번이 틀렸네요. 3번 50만원 차금 발생했다. 맞고요. 자본 총액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한다? 200만원 증가하고 어떻게 돼 있죠? 자본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뭐가 돼 있습니까? 밑에 하위에 자본금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본 잉여금, 또 뭐가 있죠? 자본 조정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자본금은 200만원이 증가했지만 자본 조정은 어떻게 됐어요? 50만원 발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본 총계는 어떻게 돼요? 이 자본 총액은 200만원에서 50만원 빼고 얼마가 되죠? 150만원만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증가했는 게 되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다음 몇 번이 됩니까? 2번입니다. 이런 관계 봐보셔야 됩니다. 이 자본은 어떻게 돼 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게 뭐가 돼요? 주식 뭐 한다? 주식 발행에 대해서. 주식 뭐다? 혹은 뭐 하죠? 감자. 다시 말할게요. 주식 거래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은 뭐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가 되죠? 자본금은 그냥 액면가, 그 다음에 조정, 잉여금 뭐 한다? 플러스 요인, 조정은 뭐 한다? 마이너스 요인.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이 자본금의 이 자본에 대한 문제 풀이할 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자본 항목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 적립금이다. 답 나왔네요. 뭐라고요? 법정 적립금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익여금이죠? 잉여금에 뭐가 해당돼요? 여기 뭐가 있죠? 잉여 중에서 하위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익준비금 있죠. 이게 법정 적립금이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이미 법정 적립금이 아니고 이미 적립금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처분 쪽 나와 있겠죠. 여기서 뭐가 됩니까? 이익준비금. 이익여금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이익여금 이 문제는 이익여금에 대한 문제고요. 이익여금에 있는 뭐다? 이익준비금입니다. 답은 뭐가 되죠? 이익준비금입니다. 다 좀 또 볼게요. 상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분의 1, 50%가 될 때까지 적립하고요. 매 결산 시 이익 배당금의 10분의 1, 어떻게? 10% 이상을 뭐 한다? 적립을 해라. 돼 있죠. 50% 이상 돼 있을 때는 뭐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결손금을 보존하거나 자본금을 전입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됩니다. 다음 몇 번이다?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각 거래의 회계 처리 시 차변에 나타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볼게요. 주항공은 제품을 2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어떻게 됐어요? 계약금을 뭐 했습니까? 내가 판매잖아요. 판매하면서 뭘 받았어요? 계약금 받았어요. 그럼 뭐가 되죠? 계약금에서 내가 판매니까 받았는 거는 선수금이죠. 내가 지급해야 되는 건 선급금이고 선수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만원, 그 다음에
맞죠? 잡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부채입니다. 이거는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차변은 뭐가 되는 거죠? 차변에는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부채, 대변에 선수금, 차변은 뭐 한다? 현금. 그래서 현금이 들어왔는 거, 뭐, 다 2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두 번째 볼게요.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400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 지급하였다. 퇴사할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원이다. 이 문제는 함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충당부채가 퇴직금보다 많기 때문에 그냥 충당부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충당부채가 어떻게 해요? 400만원보다 적었을 때, 예를 들어서 300만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직 충당금 얼마입니까? 300만원 쓰고 또 100만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퇴직금 발생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여러분 혼동되게 하려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 답 2번이 되겠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거래처에 상품 500만원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어떻게 되죠? 차변은 뭐합니까? 외상 매출금 잡힐 거고요. 그 다음 대변은 뭐가 되는 거죠? 상품 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은 뭐가 외상 매출금이죠? 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뭐 그냥 여러분 쉽게 맞추셨을 거고요. 다만 2번 같은 거 보기 위해서 뭐 한다? 충당부채 잔액이 500만원이 아니고 현재 퇴직금보다 적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분기하는 거. 이런 거는 시험 약간 난이도 높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혼동 안 되게 푸시면 될 겁니다.